안녕하세요. 딥스푼 정정민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AI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으며 터득한 연구자 그리고 개발자들의 시간을 대폭 절약시켜 줄 수 있는 VS 코드의 필수 단축키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발할 때 코드 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개발을 하면서 타자가 많이 느렸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실제로 저도 매일 수십 번씩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극적으로 절약시켜주는 단축키들이에요. 처음 보는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축키가 아니라 개발의 효율을 높여주고 일반적인 코드 작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입니다. 이 단축키는 반복적인 작업이라면 최대 5배까지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코딩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것이고 개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 보시죠. 오늘 영상에서 실습으로 사용할 코드는 스테이블 디퓨전 코드예요. GitHub 코드를 클론해서 사용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GitHub을 클론해서 VS 코드로 폴더를 연 페이지이고요. 가장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단축키 주제는 커서 이동입니다. 실습을 위해 왼쪽에 보이는 메인.점 파일을 클릭을 해서 기본적인 폴더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조금 해주고요.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이 되어 있죠. 네. 가장 처음 말씀드릴 부분은 커서 이동입니다. 커서란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코드가 입력될 준비를 하는 공간이죠. 이 커서를 움직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살표를 통해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움직이실 수 있죠. 요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는 줄의 가장 앞쪽 그리고 가장 뒤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윈도우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컨트롤 키,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커맨드 키를 누르신 뒤에 화살표 왼쪽,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해당 줄의 가장 앞 그리고 가장 뒤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컨트롤 혹은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로 위 혹은 아래를 입력을 해주면 이 파일의 최상단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최하단 저기 아래 어딘가가 될 겁니다. 거기로 이동을 하는 방법이에요. 커맨드 혹은 컨트롤을 누르신 뒤에 위, 아래 입력을 해보면 이 파일이 총 742줄이나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어 간 좌우 이동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컨트롤 키를 눌렀잖아요. 이번에는 알트 키를 누르신 뒤에 좌 혹은 우를 눌러보시면 단어 단위로 커서가 이동을 합니다. 단어 단위로 커서가 이동이 된다면 어떤 특정 단어를 선택해야 될 때 Alt와 Shift를 눌러서 입력을 해보시면 단어 단위로 특정 단어들을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될 때 그냥 좌우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Alt키를 눌러서 단어 간 이동을 해주면 훨씬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까지가 커서 이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파일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일은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 보여지죠. 만약에 특정 파일에 코드를 추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파일이 기존의 상태에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저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 색깔로 동그라미로 나오는 게 지금 저장이 안 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때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S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동 저장 설명을 드렸어요. 자동 저장을 항상 켜두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으로는 파일 생성입니다. 파일 생성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윈도우는 컨트롤, 맥은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N을 입력을 하시면 새로운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때 이 파일은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혹은 커맨드를 누르신 상태로 S를 입력하시면 저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파일을 닫는 과정입니다. 파일을 닫기 위해서는 내가 닫고자 하는 파일을 클릭하고 열어 두신 뒤에 이 상태로 윈도우는 컨트롤, 맥은 커맨드를 누르신 뒤에 W를 누르시면은 파일이 닫힙니다. 가장 왼쪽에 있었던 파일이 닫혔죠. 이 untitled 1이라고 하는 파일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일들을 닫다 보면은 내가 닫지 않아도 되는 파일을 닫을 경우가 생겨요. 그때 닫았던 파일을 다시 열고자 한다면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Shift Ctrl, 맥을 쓰시는 분들은 Shift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T를 입력을 해주시면 가장 마지막에 닫혔던 파일이 열립니다. 닫힌 파일을 다시 여는 이 단축키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떠 있을 때, 예를 들어 셋업.py도 열고요, 이런 마크다운도 열고요, 노트북 헬퍼라는 파일도 열고요, 라이센스도 열고, 여기 있는 모든 파일을 다 열었어요. 그러면 열린 파일들이 이 위쪽 상단부에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제가 하나씩 닫아 볼게요. 컨트롤 혹은 커맨드를 누른 뒤에 W를 눌러서 하나하나씩 닫아줍니다. 이렇게 닫을 수 있겠죠. 그 상태로 다시 컨트롤 혹은 커맨드 누른 상태로 Shift T를 누르시면은 가장 마지막에 닫힌 파일부터 다시 열려요. 또 한 번 누르면 그 전에 닫힌 거, 또 한 번 누르면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닫혔던 파일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에서 마지막 단축키예요. 열린 파일, 그러니까 좌우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파일을 보다가 옆에 있는 파일 보고 싶으면 옆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열심히 코딩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마우스로 가는 것도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를 누르신 뒤에 Alt를 같이 눌러주시고요. 그 뒤에 왼쪽, 오른쪽을 눌러서 파일 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파일에서 컨트롤 혹은 커맨드, Alt, 오른쪽을 누르면 가장 앞에 있는 파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마우스로 가서 하나하나씩 눌러서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축키를 눌러서 이 파일이었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단축키까지 알아두시면 파일 관리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멀티커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멀티커서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여기 보이는 커서가 하나죠. 하지만 이 커서가 2개 이상이 되면 그때 멀티커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개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커서가 원래 존재하는 위치가 아닌 곳에 Alt 키를 누르신 뒤에 마우스로 새로운 커서를 생성하고 싶은 곳을 클릭합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커서가 2개가 생성이 돼요. 또 생성하고 싶으면 클릭, 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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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원하는 만큼 커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이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여러 공간에 작성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이 from 이라고 하는 곳 앞에 다른 문자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해서 커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Alt 키를 누른 뒤에 이 앞에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글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내용이 여러 곳에서 한 번에 작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마찬가지로 삭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멀티 커서를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하나하나 클릭하고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이번에는 멀티 커서를
한 번에 여러 개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우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까는 Alt 클릭이었죠. 이번엔 Alt를 누르신 뒤에 Shift를 같이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드래그를 한 곳만큼 커서가 생겨요. 역시 이런 식으로 그 곳에 원하는 타이핑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번에는 마우스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혹은 아래에 멀티 커서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윈도우를 쓰시면 컨트롤, 맥을 쓰신다면 커맨드를 누르신 뒤에 Alt를 눌러주시고요. 화살표 위, 아래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멀티 커서가 쭉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내가 선택한 줄에 가장 뒤에 뭔가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컨트롤 혹은 커맨드를 누르시고 화살표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그 각 줄의 가장 끝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석 표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뒤에 필요한 설명을 넣을 수도 있겠죠. 한 번에요. 제가 선택한 줄을 기반으로 모든 곳에 같은 글을 적어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 이 주석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Alt와 Shift를 누른 뒤로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토치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문구를 바꾸고 싶어요. 이 과정에서 파이토치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생긴 단어를 계속 찾아서 다중 커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선택한 단어와 같은 다음 단어를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윈도우는 컨트롤, 맥은 커맨드를 누르신 뒤에 D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와 똑같이 적혀 있는 다음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찾게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545번째에 있는 여기에 있는 파이토치 언더바 라이트닝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아마 554번째에 있는 얘가 선택이 되겠죠. 컨트롤 혹은 커맨드를 누른 뒤에 D 입력을 해볼게요. 역시 얘가 됐죠. 그래서 이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같은 글자들을 쭉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단어들을 기반으로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귀찮을 수 있겠죠. 이번엔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택한 단어와 같은 모든 단어를 한 번에 선택하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컨트롤 혹은 커맨드 쉬프트 L이라고 하는 단축키예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단어를 드래그로 선택을 하셔서 이 상태로 컨트롤 혹은 커맨드 쉬프트 L을 눌러보면 이 from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한 번에 다 찾아줍니다. 한 번에 멀티 커서가 다 생기는 거예요. 또 내려가면 이 부분의 from이 한 번에 다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파일 내에 있는 from을 한 번에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멀티 커서는 활용도가 정말 많아요. 가령 여기 적혀 있는 파서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혹은 커맨드를 누른 뒤에 D. 근데 여기에 이런 것도 같이 표시가 되죠. 저는 여기에 있는 변수들만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이 앞에 빈칸 있잖아요. 이렇게 빈칸. 그럼 빈칸을 같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은 뒤에 D 해서 모든 파서를 설정하는 곳을 잡았고요. 그런 뒤에 이 이름을 마이파서라고 바꿔볼게요. 단어 이동을 위해 Alt를 누르고 왼쪽을 누른 뒤에 마이파서라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여기에 마이 또 마이 혹은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번거롭게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주제는 편집기 안에서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특정 글을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줄 자체를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복사하고 싶은 줄에 커서를 올린 뒤에 복사, 컨트롤 혹은 커맨드 C를 누르시고 원하는 곳에 가서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줄째로 복사가 됩니다. 잘라내기도 마찬가지예요. 커서를 올리시기만 한 뒤에 컨트롤 혹은 커맨드 X 누르시면 잘라내고요. 원하는 곳에 다시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줄을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이만큼의 구간의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드래그로 원하는 구간을 선택한 뒤에 Alt를 누르시고 화살표 위 혹은 아래 이렇게 이동하시면 드래그가 된 줄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로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멀티 커서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동하고 싶은 줄들을 선택을 해서 걔네들만 따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석 처리예요. 어떤 영역의 코드를 주석 처리하고 싶다 하면 그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혹은 커맨드를 누르신 뒤로 슬래시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전부 다 주석 처리가 되고요. 다시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주석 처리가 되어 있다면 다시 컨트롤 혹은 커맨드 슬래시를 누르시게 되면 주석이 해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덴트와 아웃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덴트는 어떤 코드의 영향력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코드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 함수 밑에 들여쓰기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죠. 이 말은 이 들여쓰기 된 부분은 이 함수 내부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덴트와 아웃덴트를 잘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인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인덴트가 하나 추가돼요. 아웃덴트는 인덴트 된 부분만큼 다시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Shift를 누르신 뒤로 탭을 누르시면 인덴트 된 부분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덴트, 아웃덴트, 인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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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덴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의와 참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코드를 보다 보면 외부에 있는 패키지 혹은 개발자가 코드 내에 개발해둔 함수, 메소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parser라는 게 getPars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반환값을 할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getParser가 뭘까요? 얘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 함수가 어디서 구현됐는지를 확인해야 parser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함수가 어디서 정의가 되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정의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정의를 찾고 싶은 심볼을 더블 클릭하셔서 키보드 내에 F12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 getParser라는 게 어디서 활용이 됐는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를 찾는 과정은 같은 파일 내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픈해둔 이 폴더 내에 정의가 된 심볼들이다 라고 하면 전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령 여기 txt to image iterable base dataset 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할 때 얘가 어디서 정의가 돼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클래스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더블 클릭해서 F12를 눌러보게 되면 새로운 폴더가 오픈이 되고 그 폴더 내에 이 클래스에 대한 정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파일은 열었던 파일들이 아니라 이러한 폴더 구조를 통해 들어오게 된 파일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상위로 올라가 보면 여러 패키지 혹은 구현체들을 쭉 임포트를 한 공간이 있죠. 이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클래스가 어떤 경로에 존재한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VS 코드에서 정의로 이동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코드를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예요. 그 다음으로는 참조 위치 찾기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용이 된 곳에서부터 정의로 이동을 했죠. 반대로 정의된 부분에서 그래서 이 심볼을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찾고 싶은 심벌을 클릭하신 뒤에 Shift를 누르고 F12를 누르게 되면 이 클래스가 어디에서 정의가 됐고 어디에서 사용이 됐는지가 다 나와요. 이걸 바탕으로 더블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이 됐구나, 여기서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폴더 간의 이동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참조 위치 찾기, 이 둘은 큰 코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단축키들이에요. 이 둘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단축키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도 VS 코드에 있는 모든 단축키를 전부 다 알고 쓰는 건 아니에요. 저도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단축키로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찾다 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단축키들이었고 그 단축키들을 사용해서 외우게 된 단축키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축키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활용도가 정말 높은 단축키들이다 라는 거는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단축키들 중에서 여러분들 코드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들은 실제로 사용을 해보셔서 코드 작업의 능률을 올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